안녕하십니까. 6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봤을 때의 느낌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체감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등급 컷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 보니까 1컷이 80점 초반이고요. 2컷이 70점 초반, 3컷이 60점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컷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뭐 그 고3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이지 않을까. 어쨌든 재수생이 받지만 그렇다는 거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잘 못하지 않았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좀 더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느끼기에는요, 무조건요, 이 문제는, 이 시험은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막 대입하고 나열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냥 그렇게 풀고 보고, 풀어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뭘 의미하지? 이 조건이 어떤 해석적인 의미를 갖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해낼 수 있어야 돼. 사고력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요, 제가 이 말 하는 건 앞으로 생각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이거와 함께 유형별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 암기, 잡공식 같은 것들을 아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걸만 해결할 수 없고요. 어느 순간에 어려운 문제들은 꼭 뭔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항을 좀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2번 뭐죠? 등차 수열 문제. 등차 수열을 합한 것도 BN이 등차라는 거죠. AN이 공차 D면 PN은 1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세 개의 교집합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같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판단. 그냥 막 같다고 대입하고 같다고 더할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이 같으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3번 도형 문제. 이것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사인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통해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14번 속도, 가속도, 넓이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림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변이가 최대가 될까에 대한 판단. 그냥 막 계산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최고봉이라고 하면 미적 28번이죠. 이런 것도요. 왜 연속 조건을 줬지? 왜 연속인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상황, 이렇게 되는 판단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험은요, 제가 지금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어쨌든 생각해야 될 문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봐봐. 어떻게 여러분은 얘를 대처할 건데?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좋은 문항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난 왜 얘를 떠올리지 못했지? 그런 경험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어떤 표현과 조건이 나왔으면 이 표현과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지? 이런 판단을 어느 순간에는 해보자라는 나의 생각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 판단이 안 되면 연습할 때는 조금 더 관찰 많이 해보시고 과제할 때는 시험 볼 때는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넘어올 수도 있어야 돼. 이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아마 시험 볼 때 그랬을 거야. 나는 이 생각을 못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 왜 못했지? 그런 고민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와, 이게 많아요. 그죠? 평가원 문제치고 굉장히 계산이 많습니다. 평소에 계산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도전, 나는 적극 추천해요. 그죠? 물론, 적당한 문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 하고요. 우리는 거기서 계산력이 좋으셔야 돼. 뭐 29번, 미적 29번 뒤지겠죠? 그죠? 적당한 계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계산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뭐 11, 12, 13, 14 그죠? 다 계산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간결한 풀이를 할 수 있는 문항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많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문제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넓이 차이가 3만큼 나요. 그죠? 이 넓이 공식 같은 거 쓰면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 많이 써봐야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습했을 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늘어가야 되겠지만 간결하게 풀 수 있는 어떤 잡공식과 잡지식 같은 거 물론 대충 알지 않고 정확한 암 속에서 평소에 많이 연습했을 때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는 편인데 필요한 것들 좀 잘, 특히 수학2 같은 거, 수학2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신유형 존재합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나 이 말하고 싶어 봐. 여러분 21번을 문제를 풀 때 신유형 이거 절대 아니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앞에서 멘탈이 많이 틀렸대요. 11, 12, 13, 14 힘들었고 15번 힘들었고요. 막 한두 개 넘어왔대요.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힘들었어요. 21번을 보는 순간 이건 내가 풀 게 아닌 것 같아. 명제 나와 있고요. 막 그래프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고요. 처음 본 유형 같아요. 넘겼대요. 제가 보기에는 21번이 앞에 풀었던 12, 13번보다 더 쉬워요. 대충 왠지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많이 그렇게 했잖아 사실. 그냥 그런 문항인데 설마 나의 선입견 가지고 그걸 넘기지 않았을까, 그걸 넘어갔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력과 어떤 집중력과 해석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길러지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평소에 문제 많이 풀시고 시험 많이 보시면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실무를 많이 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신유형 같은 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오더라도 집중해 읽으세요. 무조건 우리가 했던 범위 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런 거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선택 과목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 굉장히 아쉬운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보세요. 미적의 의미 있는 세 문제를 봐봐요. 물론 28번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좋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28번 단순 미분법 공식, 연속 조건에 대한 어떤 해석? 여러분 제가 이 해설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다 찍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놓긴 하거든요. 어쨌든 28번이 우리 미적분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없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니 29번은요. 음함수 미분이야.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음함수 미분은 해야 될 소양이긴 해요. 근데 음함수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다음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1 열심히 연립하는 문제거든요. 단순 그냥 계산이에요. 근데 봐봐. 음함수 미분에서 중요한 건요. 합성함수 미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의미 있는 문제들은 역함수 미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이런 문제를 냈다. 조금 고민이 돼요. 만약에 이 시험이 이투스 시험이었어요. 사방이 욕을 할 겁니다. 와 이런 거지 같은 시험 볼 필요가 있겠냐? 평가원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따라가기엔 너무 무모해요. 30번 수열극한 급수의 계산 문제 나오겠어요? 물론 내가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범위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적분, 미분의 그래프에서 물론 미분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건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형 문제는 최근 2년간 문제들이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하나의 시험만 보지 마시고 이전에 있던 데이터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이 선택 과목의 문제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요. 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져? 했던 것들을 그대로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사고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을 좀 하시되 중요한 것들 골라서 기존에 했던 것들, 그죠? 전범위로 확대됐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다분하니까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죠? 자, 난이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어려운 시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 이것들은 얻어가길 바래. 첫 번째는요. 난이도의 문항 번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놀란 게 뭐냐면 그 선택 과목 세 개다. 여러분 확통 안 보니까 확통도요. 세 문항 중에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워요. 대박이에요. 기하도요. 제일 어려워요. 기하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적도 얘가 짱이었죠. 얘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저한테 이 문항을 검토하라고 맡겼다고 한다면 저는 검토를 많이 한 중에 있는데 저는 무조건 문항번호를 바꿨어요. 이게 얘보다 더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 바꿔요. 그냥 앞으로 안 바꿔야겠어 우리 이투수도. 그럼 욕을 또 엄청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21번, 20번, 또 22번도 어렵지 않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준킬러와 킬러 경계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 건 아셔야 돼. 오히려 이게 없어요. 예전에 나왔던 초킬러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얘가 10문항 있어요. 그죠? 더 우울한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시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좋은 이 준킬러 문항들을 많이 푸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앞으로 선생님이 여는 수업,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좋은 문항을 만나면서 조금은 더 어렵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문제를 푸시고 해석을 하시고 풀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내가 맞은 문항도 풀이를 들으시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맞은 문항도 다시 보시면서 정확히 리뷰하시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의미 있는 문항 많이 푸시면서 분명히 수능 때까지 함께 하고 많이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